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상보험입니다. 자, 보험에서 1번 목차 해상보험 계약해갖고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가로 2번에 해상보험 계약의 성질 내용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의 성질과 같이 낙성분류식 유상 쌍무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우연한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날지는 우연한 확률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만나서 계약 조항을 그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리 정해진 약관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조건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된 조건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는 이러한 계약 체결의 형태를 우리가 부합계약이라고 했었고요. 보험 약관을 선택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대선의 계약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손해보상 계약이다. 피보험 이익이 요구된다. 피보험 이익이 손상된 걸 보상하는 손해 금액만큼 보상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대위니 위분이 하는 개념들이 이런 피보험자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보상 계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제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로 3번의 기본 용어들, 양괄호 1번의 피보험 목적물, 피보험 재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Subject matter insured 또는 insured property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내용들 다 피보험 이익이니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전부 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험 금액 중에서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관계에 따라 이제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요 부등호 그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병존보험이니 중복보험이니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여러 명의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렇게 보험 계약을 여러 명하고 체결했을 때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보다 낮다라고 하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초과 보험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를 병존보험 각각 다 유효하게 인정되는 이러한 보험 계약의 형태라고 보고요. 초과 보험이라고 하면 이걸 중복보험 더블 인슈어런스라고 부릅니다. 여러 명의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걸 중복보험이라고도 한다. 두 가지의 용어는 좀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금, 보험료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양괄호 7번에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었죠. 자, 보험 계약 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건 보험 계약 기간 동안 항상 24시간 모든 장소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 기간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걸 보험기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나중에 체결했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한다든가 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실제로 물품에 대해서 이제 확정 통지를 하고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구간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나타난다든가 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뭐 조금 귀찮으시면요. 소급보험하고 예정보험에서는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8번에 보험증권과 약관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로 좀 나눠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험계약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약관에 기재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이니 보험약관이니 하는 용어들 그때 사용하긴 하지만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이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괄호 4번에 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중에서 양괄호 1번에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요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사실 해상보험에서 관심이 있는 건 물품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이 손상되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손상되었다면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런 해상보험의 주 원칙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의 요건,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세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피보험 이익이 불법적인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경제성이라는 건 금전으로 치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얼마인지 그 이익이 얼마인지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필요 없지만 최소한 보험 사고가 발생되기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니지만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보험 이익이 누군가에게 귀속이 되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세 번째 땡땡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요 표현이 굉장히 요새 출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손해보상의 원칙 있었죠? 첫 번째 땡땡이의 내용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만큼을 보상하는 것이 보험이다. 해상보험이다. 이득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 그것도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대위와 위부가 이 손해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제도다,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3번에 최대 선의의 원칙에서는 고지의 의무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최대 선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지 의무라는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해야 하는 최대 선의의 원칙은 고지 의무라고 할 수 있고요.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 중요 사실들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통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냐 체결 후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최대 선의의 원칙에 기초한 피보험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의 근인주의,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근인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라는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5번에 이제 담보라는 개념도 있었죠. 담보라는 개념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땡땡이에 나와 있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묵시담보에서 가망성 담보하고 적법성 담보가 그 중요한 예시가 된다. 대표적인 묵시담보로서 가망성 담보와 적법성 담보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담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 위험한 그 시점부터 보상 책임을 면한다. 이걸 취소가 아니라 해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